함수부터 먼저 가보자. f-x가 fx, 그러니까 y축 대칭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지. y축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x, 이쪽으로 x, 축을 기준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축은 항상 고정돼 있어. 우함수든 기함수는 점이 고정돼 있고, 그지? 그럼 선대칭 함수는 축이 고정돼 있는 게 되는 거야. 얘가 옮겨갈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x = a 이런 놈으로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 함수, 기본적인 함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네. a를 기준으로 우리가 함수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걸 만들 거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양은 전부 다 변수로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이쪽 90도, 여기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야.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어떤 함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 함수의 모양이 여기에 대해서 대칭 상황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x = 0이니까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x만큼. 여기로 x만큼. 그럼 여기 좌표가 -x, 여기가 +x.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 값은 fx가 되고, 그렇지. 이게 우함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x = a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되면, 자, 오른쪽으로 또 여기서 얼마만큼? 그렇지, x만큼. 그러면 여기 좌표는 a 플러스 x, f a 플러스 x. 자, 그럼 여기는 a 마이너스 x, a 마이너스 x. 그래서 f(a-x랑) f(a+x가) 같은 게 되지, 그지? 네. 이게 우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꼴, 아니, x = a 대칭, 선대칭의 가장 기본적인 꼴인데, 이걸 이제 변형을 시킨다라는 거지. 뭔가 그냥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x에다가 이걸 치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a-x를 그냥 새로운 변수로 치환한다고 생각을 해도 돼.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하고 똑같냐면 large x를 넘기면 small x, 그지?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그냥 small x로 놓고 세면 그대로 설명을 해버린 거거든. 자, 집어넣으면 여기는 f large x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이쪽은 f 2a 플러스 large x가 되는 거지, 그지? 2a 마이너스 x. 2a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니까. 네. 2a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x가 들어가면 x가 들어가는 거잖아. large x 1 들어가면 여기도 1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변수를 large x, x, small x 이렇게 바꾼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니까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이거 대신에 얘를 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자, 이게 첫 번째 얘기지. 뭐 할 거다 이제. 넘기고 그걸 새로운 함수로 볼 거다라는 얘기지. 예? 지금 선대칭 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니까 이 원리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될 것 같아. 자, a 플러스 x 이렇게 해놓고 얘가 0 이렇게 놓으면 그냥 이 상태라고. 근데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자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그림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림? 요거 이제 성질을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기함수가 된단 말이지. 이 함수 자체가. 기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네. 이 함수는 서로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끼리 뺀 거잖아요. 아니야.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런 얘가 어떤 함수든지 간에 fx가 있을 거야. fx의 원래 성질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건 영상에도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자, 그러니까 fx가 어떻게 생겼어 그냥. 그지? 뭐 얘는 선대칭도 아니고 점대칭도 아니고 그래. 거기다가 a-x 집어넣고 a 플러스 x를 집어넣어버린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 y = x 이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선대칭이야 점대칭이야? 점대칭이지. y = x. 그지? y = x니까 여기 대칭. 네.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함수라는 특징하고는 안 맞는 함수 맞지?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보죠. 여기다 a-x 집어넣는 거야 그냥. 그지?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라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x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이게 점대칭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지나가. 근데 원점대칭. 앞에는 f를 무시하고 서로 안에 있는 걸로 막 빼고 하면 되는 거예요. a-x니까 여기 a-x 들어간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 a-x 넣은 거야. 그렇죠 이렇게.
FA 플러스 X니까 A 플러스 X 들어가고 A 플러스 X 들어가서 뺀 거. 됐어. 그럼 그대로 쉽게 계산한 거야, 그냥.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점대칭인 것은 이런 식이 될 거야, 그지? 근데 fx가 x제곱이래 보자. 얘는 선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지? 네. 얘를 여기다 또 집어넣으라고, 그지? a-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플러스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2ax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짝수, 차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야. 무조건 홀수, 차수만 남게 돼 있거든.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그치? 그러니까 얘가 또 마이너스 4ax라는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야. 몇 x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선대칭을 가지고 해보니까 뭐가 나오고 점대칭이 나와. 이런 계산을 해보니까. 점대칭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또 점대칭이 나와. 그지? 그러면 점대칭도 아니고 선대칭도 아닌 함수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fx는 x제곱 플러스 x 이런 함수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것과 이것이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지? 그래서 요 함수에다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 결과를 이미 봤거든. 그죠? 여기에도 a 플러스 x, a 마이너스 x 들어가서 계산될 거지. 그럼 얘도 점대칭이 나와. 얘도 점대칭이 나와. 그러니까 결과가 점대칭이 나오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x에다가 맞아요. a 마이너스 x. 여기도 a 마이너스 x. 그러니까 a 마이너스 x 제곱 대입이야, 대입. 그럼 그대로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f 네모 얘가 네모 제곱 네모 더하기 1 만약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럼 여기 세모가 들어가면 이 자리를 다 세모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얘는 됐고, 그지? 여기에 x 플러스 1 만약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원래 네모 자리가 전부 x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fx가 x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이거든. 이 값 같이 넣어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숫자 넣을 때는 어때? 부담이 있어? 혹시? 없지. 근데 왜 문자로 바뀌면 부담인 거야? 지금 이게 한 덩어리인 거야. 그러니까 fa-x라는 게 a-x의 제곱 플러스 a-x. 원래 x에 있던 자리가 이놈이 됐잖아. 들어갈 거야, x죠. 네, 이게 좀 뭔가 안 맞나? 잘?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식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대칭인 거를 넘겨서 새로운 함수를 보면 무조건 점대칭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 식에서 점대칭이 되는 건데 그냥 여기서는 x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다가 a-x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는데 fx가 원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fx가 원래 점대칭이지. x는 네. 그러니까 점대칭인 함수를 가지고 해봤더니 점대칭이 나왔어. 그러면 x 하나. 아까 해봤던 거잖아, 그지? 자, 원래 선대칭인 함수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해봤더니 또 점대칭이 나와. 그지? 모든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잖아, 그냥 직접. 그러면 얘는 점대칭도 아니고 선대칭도 아닌 함수. 얘는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고 또 마이너스 a 플러스 x 해가지고 총 항이 4개가 나오겠네요. 요렇게, 그지? 여기에서 fa-x 이렇게 됐고 fa 플러스 x는 또 같은 방식으로 집어넣어서 정리하고. 그래서 서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빼봤더니 이거에 뺄셈이 점대칭을 만들었지, 그지? 이거에 뺄셈이 점대칭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결과도 점대칭이 만들어지겠지. 점대칭끼리 더하면 점대칭이 그거는 상황 따라 다르겠지. 예를 들어 단순하게 마이너스 x 플러스 x 이래버리면 0이 되죠. 이거는 좌우대칭이지. 그죠? 그건 케이스 따라 다른 거고 나오는 식을 보면 돼. 그냥 식으로 확인해봐. 자, 그래서 이제 뭘 한다. 이게 왜 점대칭인지를 밝힐 거다. 우리는 이것의 성질을 밝힐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뭘 해본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법은 얘와 얘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지? x 부호도 다르고 함수 값의 부호도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x를 넣어주자 이거야. 플러스 x gx와 g 마이너스 x를 비교하자 이거야. 이게 선대칭인지 확인하는 방법이거든. 점대칭인지. 처음에 이렇게 주어지잖아. fx, f 마이너스 x 이 두 개 비교하라잖아. 네.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되는지. 이렇게 되면 선대칭, 이렇게 되면 점대칭.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된 마이너스 fx는 어디서 갑자기 이 점대칭. 그래서 점대칭.
이게 우함수. 선대칭. 위에서 하고 내려오잖아, 이건. 밑에 식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어떤 거? 마이너스 f, 네. 아직 기함수 제대로 안 했으니까. 처음에 안 바꾸나, 영상 제대로, 그러면. 진짜 제대로 안 해진대. 세 번 봤어요. 그래서. 자, 지금 함수에서 좀 힘들구나. 자, 왼쪽, 오른쪽 가보자, 똑같이. 점대칭이 되려면 얘가 위로 올라가. 그러면 얘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네. 만약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이. 자, 이번에는 점대칭의 기준점은 0,0, 그지? 기함수의 기준점. 그럼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고, x만큼 가. 위로 얼마만큼 가, y만큼 간다고 치자. 오케이? 여기로 왼쪽으로 x만큼, 아래쪽으로 y만큼 움직였다고 치자. 그럼 얘 좌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해도 되고 f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도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쪽 좌표는 fx, 그지? 이 둘의 부호가 어때? 반대죠.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혹은 마이너스 fx는 f 마이너스 x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이게 점대칭의 식이야, 기함수. 오케이.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선대칭, 점대칭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0,0과 y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그대로겠지, 요거지. 그래서 그냥 이쪽을 hx 이렇게 해볼게요. hx 마이너스 x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x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보겠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g 마이너스 x 하면 요 부분이 hx로 바뀌지. 네. 마이너스 h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보니까 부호가 반대인 거야. 네. 그래서 gx가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가 된 거지. 부호가 반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되잖아. 근데 아까 점대칭 할 때 얘 마이너스가 붙거나 또는 얘 마이너스가 붙은 값이 같았잖아요. 다시? 점대칭 할 때 아까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였잖아요. 근데 그게 다르게 다시 표현하면 마이너스 fx는 f 마이너스 x였잖아요. 근데 이 식이랑 그럼 같은 맥락인 거 아니에요? 이 식이랑 같은 맥락이냐고, 얘들이? 이렇게 같은 맥락 아니에요? 이렇게 같다고?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식이 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f 이거 그 다음에 이거랑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이거 이게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요건 그대로 냅두고 이렇게 같다고 보고 이렇게 같다고 봤을 때 얘네 둘이가 같은 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말했잖아. fx의 성질과 상관이 있다 없다. 그냥 자꾸 그걸 놓고 있으니까 헷갈리는구나. 원래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있지, 이 식. 얘 자체만으로는 대칭성이 정의가 되지를 않아. fa-x라고 적어놨다라고 해서 얘가 원래 함수 fx와 어딘가에 대해서 대칭이 됐다는 식이지, 이 자체가 어떤 함수잖아. 그치? 그 자체의 함수의 성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주어졌어. 얘는 기함수야, 우함수야? 모르잖아요. 그렇지. 아무 성질이 없는 함수야, 그냥. 얘를 여기에다가 a-x를 집어넣어.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가 x equal a 대칭인 거야. 얘가 꼭 기함수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 함수나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이걸 a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가 얘가 된다는 거야. 2분의 a는 그치. 2분의 a. 오케이? 그럼 이게 대칭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원래 fx 자체의 성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걸 h-x가 마이너스 hx 이렇게 적을 수 있으려면 이 함수 자체가 기함수여야 되는 거야. 지금은 정의를 안 하고 그렇지. 당연히. 그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칭성을 표현하는 거지 그 함수 자체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점대칭인지 선대칭인지는 아니야. 이해되겠니? 네. 근데 그게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대칭을 시켰더니 같은 함수가 됐어. 그러면 같은 점들을 지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함수가 그렇게 생긴 거야. 이 말이. 자, 근데 위에 잠시만 올려주시면 이거 자체는 지금 선대칭인 거잖아요. 선대칭. 선대칭이 선대칭이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거 아니지. 그건 아. equal 0이라고 되어 있을 때. 어. 그게 선대칭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선대칭이고, 이때는 그죠? 이 두 개 관계에서 살펴본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a-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근데 이걸 넘겨서 아예 새로운 함수로 보는 그렇지, 완전히 다른 함수야.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식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본 거야. 자, 궁금증 해결되겠나? 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진 않아.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게 x equal a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x와 f2a-x 이렇게 됐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뭐냐라고 물으면 얘를 x equal a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둘이 같대요. 그렇게 되는 순간 얘는 fx 자체가 이래 됐을 때. x equal a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는 함수다. A.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만 놓으면 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는 아니야. 원래 fx를 봤을 때 x equal a에 대해서 대칭 함수는 아니라고. 이게 fx야. 그럼 얘를 대칭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치?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같대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니 없니?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원래 좌우에 대한 대칭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접으면 이 둘이 같아지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렇게 대칭 모양이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쟤는 x equal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구나. 원래 함수가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대칭성을 바로 파악을 하라는 얘기죠. 저런 식을 보고 오해하지 않도록. 됐어? 그러니까 아무 함수나 가지고 해보면 돼. 그냥 아까 기함수를 이런 식에다 집어넣어봤지. 우함수를 이런 식에다 집어넣어봤죠. 근데 기함수, 우함수 아닌 것도 여기다 집어넣어봤잖아. 그랬더니 이 결과는 전부 다 기함수를 만들더라는 얘기죠. 되겠니? 네. 제가 함수예요. 제 자체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조작시키죠. 여기를. 한쪽을 fx로 주고 마이너스 f 뭐 2a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준다. 자,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 얘기해 볼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a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x를 집어. 그렇지. 그렇게 이걸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걸 튀어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집어넣고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그죠? 이걸 새로운 함수로 보자는 얘기지. 얘를 또 만약에 a-x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 상태랑 똑같은 상태야. 네. 근데 이거 그냥 x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지? 이때는 얘를 다시 원래 이 상태로 돌려줘야 되는 거야. 대칭성이란 걸 파악을 할 때 x에다가 서로 반대되는 부호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값들, 뭐 어떤 특정한 값들을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지?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넣어봤자 이게 계속 지금 걸려있거든. 그래서 다시 이 상태로 돌려주는 거야. 그럼 다시 x에다 뭘 집어넣자? a-x를 대입하거나 a 플러스 x를 대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거야. 요 다음부터 그러면 요거는 fa-x 될 테고 마이너스 f a 플러스 x가 되겠지. a 플러스 x 집어넣으면 fa 플러스 x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x가 된다고. 그지? 그럼 얘가 g의 a 마이너스 x가 되고 얘가 g의 a 플러스 x가 돼. 자, 여기까지 됐나? 그럼 이 두 가지가 보면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된다는 얘기네. ga-x 얘가 g의 a 플러스 x가 돼. 넘기면 이거 넘기면 ga 플러스 x 플러스 ga-x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a, 0 대칭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 더했을 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됐니?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 왼쪽으로 x만큼 가서 그 함수의 함수 값을 평균 내니까 0이래. 그지? 그러니까 올라가고 두 개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두 개 더해서 가운데 값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여기가 0이라는 거죠. 되겠니? 네. 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 그냥. 그러니까 함수 넘기고 새로운 함수로 보고 x 변수 바꿔보고. 알겠죠? 그러니까 변수를 조금 더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볼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의 평균을 그냥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x 2x니까 2분의 3x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면 하나가 x가 돼. 그지? 이건 나중에 이제 미적분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변수가 바뀌는 형태들이 나오거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함수적 특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울기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밑에 또 x 변화량, y 변화량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거거든. 그래서 전체적인 함수적 특징이 아니라 그건 식의 특징으로 이해를 해. 각에서 하나만 얘기를 합시다.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자, 이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맞아, 중학동형 이런 거에 다 설명이 돼 있을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 아는 거. 종종 등장하니까. A, B, C, D 했을 때 이 A, B, C, D 사이 관계. A랑 B랑 제곱 어쩌고 제곱. 아닌가? 자, 그거는 다른 학원데 안 써요. 그 제곱 관계에는 우리 피타고라스만 쓰면 돼. 중선 정리, 파푸스 중선 정리가 있는데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이거 요거요. B가 성립해. A 대 B는 C 대 D.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B는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것이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것이 이것 대 이것. 그래서 이것 두 개 곱하면 이것 두 개 곱한 거하고 같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 외워놔야 돼, 알겠지? 증명과정 같은 거는 굳이 필요 없긴 한데 이렇게 쭉 꺼서 평행하게 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 여기가 각이 같게 되겠지, 그지? 평행해서. 네. 그 다음에 평행하니까 이 각도 같을 거야. 네. 그래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 그러니까 여기가 B가 돼. 그래서 여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 되거든. 네. 그래서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B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알겠지? 요거하고 연결되는 게 내심. 내심은 각을 전부 다 이등분 쪽에, 반식 쪽에. 그래서 만나는 점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뭐 요 정도야. 알겠지? 여기서 요것 대 요것은 또 요것 대 요것 뭐 이런 B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 또. 오케이? 삼각형의 그 오심 정리. 오심과 좀 필요 없고 내심이랑 외심. 외심은 원과 관련돼서 문제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요거 필요하고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 내심보다. 그 다음 무게중심. 딱 요까지만 정리하면 돼. 수심 같은 것도 뭐 우리 쓸 일 없어. 수심은 이론 자체가 우리가 배우는 거는 되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되게 쉬운데 그걸 실제 출제된 문제들 경시 과정이나 이런 데 보면 난이도가 어려워. 알겠죠? 뭐 외접 삼각형의 외심이다. 뭐 이딴 식으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하면 돼. 자, 무게중심이 뭐야? 나온 김에 정리하자. 자, 말 그대로 실제 무게중심이야. 얘 재질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지 않다라고 봤을 때 삼각형을 아무 때나 잘라가지고 그 무게중심을 잡아서 올려놓으면 실제로 균형이 돼. 자, 어떻게 끊느냐면 중점. 중선 늘겠죠. 그렇지. 중점 이렇게 연결하면 한 군데서 만나게 돼 있어. 요거 요런 상황이 돼. 알겠지? 요때 요거를 무게중심이라 그러는데 이러면 특징이 생겨. 자, 일단 요 두 개 넓이 어떻다? 같다. 확실해? 고민할 거 없지.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밑변이 같잖아.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높이도 같겠지 뭐. 여기서 이렇게 끄면 이게 높이가 되잖아. 그래서 같다. 그다음에 요 두 개 넓이도 어때? 당연히 같은 원리로. 그다음에 요 두 개의 넓이도 같겠죠. 그러면 요 두 개의 넓이는 어떨까? 요 둘의 넓이도 같아요. 자, 이제 그걸 설명할 거야. 알겠지? 요 두 개의 넓이가 같은 거 이제 뭐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닮은 B를 통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B를 찾아볼 거야. 알겠죠? 자, 우선은 요거부터 그냥 갑시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때 보여? 같은 거 알겠나? 그 그림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지?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를 두 개 비교할 거야. 그러면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 어디를 밑변으로 볼래? 둘이 공통된 그렇지. 밑변이 있어야 돼. 그게 가장 기본이겠지. 그렇지. 얘를 밑변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에다가 이 연장선에다가 수선을 내릴 거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 내리 끊고 여기서 수선 내리 끊고 90도가 만들어지는 이 상황이지, 그지?
그래서 요 두 개의 길이가 같기만 하다면 넓이가 같은 거지, 그지? 그거 보여주면 돼. 그러면 얘네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높이가 같은 거야.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거야. 됐니? 네. 근데 넓이가 같은데 얘도 같잖아. 네. 얘도 같잖아. 반반씩. 그러니까 같은 거죠. 됐어. 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 직각삼각형 가져가면 그 다음 해결법은 뭘로 연결되는 거야? 피타고라스랑 삼각형. 삼각비. 요 두 개라고 보면 돼. 뭐 닮음이나 합동 이러한 우리 중학교 과정은 사실 난이도가 높은 거거든, 쟤네들이. 그죠? 이걸 뭐 식으로 끌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우리는 생각하기 싫으니까 식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 식으로 해결하든가 닮음, 합동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죠? 그럼 여기를 이 넓이가 같음을 다시 이제 닮음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이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또 그다음 많이 쓰는 거야. 중점 연결 정리. 말 그대로 중점을 연결하는 거야. 삼각형에서. 지금 전부 삼각형입니다. 알겠죠? 우리 삼각형 쓸 일 없어. 삼각형을 쪼개면 되니까. 중점을 연결한 거야, 이렇게. 그럼 중점이니까 이 길이 같고요. 이 길이 같은 거지, 지금. 그래서 이것 대 이것이 1대1이고 이것 대 이것이 1대1이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2가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작은 것과 큰 것의 비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닮음이 되므로 요것과 요것이 각이 같아. 그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이용할 거야. 알겠지? 이게 중점이니까 연결시켜 버릴 수 있어. 보조선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거니까 이걸 잘 봐놔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랑 닮음이 되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얘와 얘가 평행해. 되겠니?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이 되는 거야. 그 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아까 이게 몇 대 몇이라 그랬지? 1대2라 그랬지. 그렇지? 1대2였지. 그럼 이것 대 이것도 1대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의 절반이야. 그럼 다시 이 길이는 이 길이나 이 길이의 절반이 된다는 거 알겠니? 네. 이 길이도 같을 거거든. 왜 같지? 왜 중점이지 여기가? 이거랑 평행했으니까 똑같이 그러면 중점을 지나가는 거. 요렇게 보여주면 안 될까? 얘 닮은 비를 보여주는 거야. 어때? 닮은 비를 보여준다고? 얘와 얘가 닮음인 거잖아 지금. 네. 그치? 닮음인 건 알겠지? 네. 그 닮은 비를 보여주면 돼. 그 닮은 비를 어떻게 보여주래? 각이 얘가 얘의 절반이라는 걸.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보여주면 되지. 그치?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평행하다는 게 밝혀졌지. 네. 평행한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여전히 닮음이 되고. 그래서 여기도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이것의 중점이 된다는 걸 보여지게 되는 거지. 이걸 역정리라 그래. 중점 연결 정리. 중점 연결 정리는 뭐냐면 이렇게 껐지, 그지? 중점을 껐어 그냥. 그랬을 때 얘가 평행하다는 얘기였거든. 근데 이거는 자 여기가 중점이라는 얘기가 없어 지금. 여기 중점이고 평행한 선을 꺼본 거야 그냥. 과정이 그렇지. 얘가 중점이 되는 거지. 오케이? 보통 역정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두 배 관계야. 그래서 이 삼각형과 닮음은 이 삼각형인데 길이 같으니까 이것이 1대2가 되는 거죠. 가능해? 네. 그럼 이것 대 이것도 몇 대 몇이야? 1대2. 다시 그런 상황에서 얘 대 얘는 몇 대 몇이야? 똑같이 1대2. 그렇지. 이것과 이것이 닮음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1이라고 봤을 때 여기는 1이 되는 거야.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보면 여기가 2였잖아. 그지? 네.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고 여기는 3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4대2. 4대 2. 2대 1이 되는 거야. 무게중심에서. 이 숫자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지? 2대 1이요. 무게중심일 때. 밝혀낸 거야. 닮음을 통해서. 그지? 이것보다 아까 그게 훨씬 낫죠. 처음에 했던 얘기가 훨씬 낫죠. 넓이 직접 비교하는 거. 그죠? 근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2대 1이니까. 여기 이 삼각형이 2개짜리잖아. 그지? 네. 여기가 삼각형이 하나짜리잖아. 그지? 근데 밑변이 2대 1이야. 근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높이가 같지. 그러다 보니까
밑변의 B가 그렇지 넓이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다. 이렇게 설명도 되고. 됐어? 두 가지를 다 해본 겁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돼. 무게중심.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등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삼각형에서 이제 저렇지 않은 상태, 중점이 아닌 상태가 등장할 수 있거든. 자, 중점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선을 그었는데 이게 2대1이다.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쭉 그었는데 뭐 2대3이다.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몇 대 몇이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물론 이렇게 된 이런 식의 문제는 아닐 거야. 알겠죠?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기억을 해놓으면 돼. 우리는 이것들의 비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을 썼어. 두 번째 방식이 닮음이었지, 그지? 얘를 두 번째 다룬 이유는 우리가 잘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어려워 이게 사실 다루기가.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뭐였냐면 넓이로 끌고 가서 넓이 비교한 게 첫 번째였어. 그래서 삼각형 내에서 어떤 비를 찾아 나갈 때 꽤 유용한 방법이다라는 거야. 알겠죠? 넓이 비교가 잘 안 될 때 닮음 쓰면 돼. 그냥 보조선을 계속 꺼야 돼. 알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아까처럼 또 똑같이 보조선을 꺼보자고. 이렇게. 얘가 몇 대 몇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이때 이것 대 이것 혹은 뭐 이것 대 이것 나머지 주어져 있는 이것 대 이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쓸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라고? 넓이 B라는 거야. 알겠죠? 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B를 알아내면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지. 여기서 아까 봤지. 네. 이 삼각형 대 이 삼각형은 몇 대 몇이니? 넓이 B가. 밑변은 똑같고 그지? 네. 수직. 아까 같은 방식으로 똑같아. 이게 3대 2. 3. 높이 B가 3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B가 3대 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 이 삼각형을 3이라고 보면 이 삼각형이 2가 되는 상태야. 그래서 여기가 2대 1이잖아, 지금. 네. 그럼 여기는 3분의 4가 되고 여기는 3분의 2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쪼개서 얘 넓이도 구해내고 얘 넓이도 구해낼 수 있죠.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어떻게 갈 수 있어? 어디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삼각형이 있잖아요. 변에 따르는 걸 보면 돼. 이 상태에서 얘와 얘의 비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2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뭐 구해보자. 여기가 얼마라고 두자. 2라고 두자.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두자. 1이라고 두자. 그랬을 때 그럼 이쪽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5분의 3. 넓이가 2니까 6. 그래, 여기는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비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방식을 보면 되는 거야, 그냥. 마찬가지. 이쪽과 이쪽,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비를 잡으면 이것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할의 비는 넓이를 비교해서 찾아간다라는 식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돼. 이해되겠죠? 자, 요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정리해 놓은 거야, 그냥.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알겠죠? 왜냐면 실제 무게 중심이라는 이런 것들이 무게 중심하고 관련이 있다고.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치우치는지를 잡아나가는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실제 그 개념에 의해서 그냥 요 자체를 하나의 시소로 보는 거야. 균형을 잡은. 요점 있지? 요거만 잡아볼게. A, B라고 하고 여기를 O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점, 시소의 받침대 부분 가운데 O라고 하고 양쪽을 A, B라고 해봐. 그냥 이 무게 원리하고 정확하게 똑같아. 알겠죠?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어낸 거야. 이 엄청 오래된 이론입니다. 2대1이야. 그러면 이게 균형을 이루려면 여기 어떤 애들이 앉아야 돼? 무게가. 이쪽에 가볍고 무거워야 되겠지. 그러면 그 무게의 비는 어떻게 될까? 이 거리 비하고 정확하게. 그렇지. 1대 2가 되면 돼. 그래서 그냥 그걸 무게를 양쪽 꼭지점에다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에는 받침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는 이 양쪽의 무게가 그대로 걸린다라고 보면 돼. 거리와 무게를 표시해 준다고 보면 돼. 오케이?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2대 3이니까 여기는 얼마짜리가 앉아야 될 것 같아? 계산되나? 2분의 3. 3분의 3분의
2분의 3 하면 얘보다 무거워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같아지면 돼 그냥. 쉽게. 됐어. 양쪽 무게가 정해졌네. 중간은 그지? 그럼 여기가 B가 주어진 거야. 2대 3분의 2라는. 보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또 아까 얼마 앉게 돼? 3이 앉게 되죠. 네. 이것도 이것이 B도 주어진 거야. 3분의 3. 3이 그렇지. 3대 3분의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 3분의 5가 되죠. 이런 식으로. 또 정리 다 되죠. 이 B도 다 정리가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이건 뭐 너무 쉽죠. 전부 얼마짜리 주면 되는 거야? 다 똑같으니까. 1짜리 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2짜리 잡혀. 그래서 2대1.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넓이를 비교해서 다 비교해 놓은 방식이야. 알겠지? 그걸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한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분할비, 분점의 비 같은 게 혹시나 필요할 때 있으면 이거 쓰면 돼. 시소 생각하세요. 시소. 됐지? 이 정도는 잡아줄 수 있을 것이고. 삼각형은 이 정도. 빼놓은 거 없나? 도형 특집이 됐네. 자, 외심 봅시다. 외심이 뭐야? 정의를 혹시 기억하고 있나? 요 말뜻만 붙이면 돼 그냥. 바깥에 있는 중심. 삼각형과 관련이 지어져야 되거든. 네. 외접원. 삼각형의 외접하는 외접원의 중심이. 말 그대로 이걸 이제 작도를 하면 돼. 알겠죠? 요게 정의고요. 정의를 작도해주면 외심에 대한 성질이 다 나와.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너희들 자꾸 생각해서 그런 거지. 자, 원이 있을 것이고 삼각형에 외접해야 되니까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야 될 거다. 알겠죠? 여기에 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원의 중심이야. 이 원의 중심을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 모양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저 외심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다. 알겠지?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빗변의 중심에 있을 중점에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여기가 외심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외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삼각형은 우리가 많이 보는 삼각형이죠. 뭐냐?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자, 언제 이렇게 된다? 얘는 무슨 삼각형일까? 둔각삼각형이고 얘는 직각삼각형이고 각과 연관이 있어. 얘는 예각삼각형. 여기지. 요 세 가지 형태를 기억을 해놓는데,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때 90도가 되는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원과 관련된 도형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걸 생각하세요. 중심각, 현, 호. 현과 호를 기준으로 잡는다. 알겠지? 얘네들이 기준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호의 길을 잡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딘가에 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도형이 주어질 거야. 그럼 이게 원이 쭉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 상태에서 항상 이 호를 기준으로 혹은 이러한 현을 기준으로 중심각과 원주각을 찾아가면 돼. 그치? 요거에 따른 중심각과 원주각. 요걸 찾아내면 돼. 왜냐하면 보통 이제 원에서 너희들 도형 문제를 만들어낼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현호 그려놓고 중심각과 원주각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선들을 하나씩 지워버려. 아니면 두 개 다 지워버리거나. 그런 원리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반대일 수도 있고 당연히. 중심각과 원주각을 찾아가면 보조선이 만들어져. 알겠죠? 보조선 생성 원리야. 그냥 보조선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자, 원이 있어. 원의 일부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뭐 AB, 호 AB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 그림만 주어져 있다고 치면 첫 번째로 너희들이 무조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중심각 잡아보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선을 지금 그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에 대한 원주각. 원주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만 같다면 원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 같은 겁니다. 알겠죠? 뭐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보조선을 만드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둘의 관계는 알고 있지? 중심각과 원주각 관계. 중심각과 원주각의 2배가 돼. 2배 곱하기 원주각이. 그래서 자, 여기 중심각이거든. 그럼 그 똑같은 호에 대해서, 그지? 혹은 똑같은 현에 대해서 원주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거기서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계속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을. 그게 보조선들이 다 만들어져. 알겠죠? 되죠? 그래서 뭐 만들어지는 게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중심각. 자, 중심각을 만들거나 원주각을 만들려고 그랬거든. 자, 앞으로 봐. 보는 눈을 그냥 이런 식으로 시각을 바꾸면 돼. 삼각형과 원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네가 여기서 봐야 되는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는 원과 현이 보여야 돼. 현 세 개야. 삼각형 세 개가 아니라. 이게 삼각형 하나가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이런 현을 기준으로 삼고 무슨 각이 되는 거야? 그렇지. 원주각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없어 지금? 중심각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중심각을 작도해주는 방식으로 보조선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항상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될 거야. 그냥 100% 이걸로 푼다? 아니야. 그건 좀 억지밖에 안 돼. 근데 보조선을 할 때 우리가 각이라든지 뭐 길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 나갈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방식이야. 여기 현에 대해서도 원주각은 있는데 중심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중심각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 돼. 혹은 원주각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알겠지? 이 원주각의 근거는 얘네들인 거야. 얘와 얘인 거야. 둘 중에 하나만 기준으로 잡으면 돼. 알겠죠? 쟤들이 있다. 근데 뭔가 각에 대한 표시가 없다. 근데 우리가 각과 관련된 것들을 구해야 돼. 특히 삼각함수 봤지 이런 데서. 그럴 때는 무조건 떠올려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원이 등장했으니까 이게 외심하고 연관된 거야. 나머지 성질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부터는 다 알 수 있어. 이 길이 다 같지.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므로 보조선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더 생겨. 어때? 진짜. 여기에서 수직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되죠. 여기도 이렇게 끄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여기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돼. 이게 작도법이 되는 거야. 알겠죠? 90도가 되니까 변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럼 변의 수직이 등분선 꺼. 변의 수직이 등분선 꺼. 변의 수직이 등분선 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거든.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돼버려?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만 알고 제대로 그림만 그려낼 수 있으면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 알겠죠? 보조선이 어떻게 꺼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 외곽삼각형의 외심은 무게중심이지. 다시? 외곽삼각형의 외심은 외곽삼각형? 예각삼각형의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외심. 무게중심이요? 아니 그런 거 없어. 이거랑 근데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 얘 수직이 이등분선이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이렇게 쭉 끄고 꼭지하고 만난다는 말이 없죠. 얘는 여기서 껐어. 그래서 이런 선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채비안이라고 불러. 한 번도 쓰지는 않았어. 이거는 교과전에서 쓰지는 않는 말이야. 근데 공식 명칭은 채비안이야. 얘는 채비안이 아니죠. 여기서 끄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게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같은 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요런 상태. 그러니까 요 정의를 기억하면 돼. 그럼 요거 가지고 내심도 얘기할 수 있겠니? 내심이 뭐겠니? 내접원의 중심이야. 알겠죠? 지금 얘기할 걸 가지고 내심을 그냥 다 파악을 한다고 해볼게요. 원이 있고, 아까는 원을 자르는 선이었잖아. 원 안쪽에 있는 선이었잖아. 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불러? 이 선의 이름. 자른다 그래서 할선이라고 불러. 할선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만나는 선이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 있지. 그렇지. 이게 접선이 되는 상태야. 오케이? 그러니까 접할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 돼. 안 만나는 건 우리가 뭐 딱히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접선과 할선의 구조에. 할선일 때는 현, 호, 중심과 원중각으로 가면 돼. 그럼 접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끌 수 있는 보조선이 그냥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심에 대해서. 중심에서 여기다 접점에다 끄면 90도가 돼요. 그죠? 오케이? 이게 최단거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왜 최단거리지? 왜 최단거리지? 90도로 가면? 원에서? 원의 점상에서. 얘 이렇게 꺼봐. 어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죠? 이만큼이 남잖아. 그러니까 최단거리가 안 되죠. 얘가 최단거리가 되는 거지.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게 보조선이야. 됐어? 하나가 더 있어, 만약에 이렇게. 그럼 여기도 보조선 못 끌 거다. 이렇게, 그죠? 그럼 알지? 이건 또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거지, 그지? 이렇게 끄면 두 개 합동이죠. 여기를 같다는 거, 그지? 뭐, 이 정도 보조선. 각도 같을 거고. 요거야. 그래서 지금 저 상태가 내심의 상태라는 거 알겠니? 내접원의 중심.
이렇게 가버리면 삼각형이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접원의 중심을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마지막 다 꺼놓고 보니까 이 보수선 꺼놓고 보니까 얘와 얘 두 개가 합동이거든. 얘 둘이 합동이고 얘 둘이 합동이야. 그래서 이 각이 같아. 이게 작도법이 돼. 그러니까 요 각의 이등분선 끊고 각의 이등분선 끊고 각의 이등분선 끊고 그럼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거든. 여기가 어딘지는 알 수 있냐? 원이 없는 상태에서. 모르겠어요. 그렇지. 여기 원을 그리기 전까지는 어디서 만나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각의 이등분선 정확하게 그릴 수 있거든. 이렇게 끄면 여기 중심이 하나 생긴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쭉 원을 그려보란 말이야. 그지? 원을 그려봤을 때 이쪽 선과 닿게 하는 그때 그 순간이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반지름으로 해서 그리면 내접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이게 중압도형에 거의 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피타고라스와 연관된 내용들. 특히 이런 상황이 있죠. 60도, 30도가 되는 이 상황. 이건 외우고 있나? 1대1. 그렇지. 2대 1대 루트 3. 그렇지? 이런 거 자리 바꾸지 말고 나중에 또. 그렇지? 아니면 1대 루트 3 보였다고 해가지고 1대 루트 3대 막 이거 보이면 여기 얼마냐 2 이런 짓 많이 한다고. 그런 짓만 안 하면 되고요. 길이 비교해 주시고. 요거야. 요 정삼각형에서 좁게 잘려서 나온 거니까 요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45도짜리. 요 정도. 요게 다. 땡. 그래프의 정의를 적어주면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프야. 읽어낼 수 있겠나? 점들의 모임. 모임? 점이요. 점. 그냥 점이요. 점. 좌표잖아. 네. X 좌표도 실수고 Y 좌표도 실수인 그러한 좌표야.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프 하나 점 하나 찍어놨어. 그래프야. 알겠지? 그래프의 정의라고 제가. 이걸 그래프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선처럼 보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꾸 이 그림 자체를 너희들이 그래프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점 하나 찍어놔도 그래프. 이렇게 찍혀도 그래프야. 알겠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좀 편해질 거야. 그냥 그래프라는 게 점을 연결시킨 거니까. 그래프의 이동이다, 평행 이동이다, 대칭 이동이다. 점을 다 옮겨보면 되는 거야, 하나씩. 알겠죠? 그래프 문제에서는 항상 점 그리고 연립이야. 대입하고 연립, 대입하고 연립, 대입하고 연립이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거든. 자, 처음에 이제 보면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이 있어. 여기에서 사실은 별 얘기가 없어요. 다른 이거 뭐 다 합치면 이거 사실 이거 이만 뛰어나서 그렇지. 이거 실제로 난 양심 진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줄이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실제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머센이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이게 대표 유형고 바로 위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 그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 내용은 실제로 크게 뭐 도움이 된다거나 문제풀이에 크게 뭐 의미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요거 지나가다 보면 유제가 나와. 예제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읽어주면 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 진짜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어. 해설에 대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위주로 먼저 읽어간다고 생각해보면 돼. 예를 들어 얘를 푼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자,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얘를 대입해서 2를 대입하면 F0는 4 아니야. 0분의 0꼴. 그렇지. 그러니까 F0이 0이야. 그 다음 이것도 0 집어넣어. 요걸 가지고 F0이 아니고 맞지. F0. 그래서 Fx-2는 어떻게 생겨야 돼? X-2요? X-2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GX 이런 꼴이야. 기억나니?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다뤄준 적 있던 거. 그러면 X-2 X-2에 GX 이런 꼴인 거지, 그지? 그럼 여기 다시 X가 2로 가 있는 상태니까 약분될 거다. 그럼 분모가 제로가 아니니까 G2가 얼마가 된다? 4. 아니지. 여기 2니까 2분의 G2. 8. 그렇지. G2가 8이 된다. 이제까지 정의가 됐네. 그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X분의 X-2 GX 이거거든.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러면 뭐도 알 수 있다. D0이 분모가 제로잖아. 그러면 0으로 가야지. 그렇지. D0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해됐지? 그럼 GX는 다시 어떤 모양이 되는 거야?
x를 포함하고 있는. x 뭐 어떤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지. 됐나? 근데 네. 여기 gx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이 나와야 되거든. 네. h 0이 되겠죠. h2는 2h2가 8이니까 16. 4. 4가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까지 다 만들어진 거야. 그럼 x 약분시키고 0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원래 이렇게 안 풀죠, 잘. 그죠?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하면 돼 여기 fx-2니까 g는 fx 꼴이잖아. 우리 주로 하는 방식이 뭐다? 얘를 뭘로 바꿔버린다. fx로. 그렇지. 그러니까 x-2 이제 개념 두 개 잡을 수 있겠지. x 대신에 뭐 집어넣어버려 그냥 x 플러스 2 대입해버려. 되겠니? 그럼 리미트 x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거. 아니지. 아니지. 자, 이런 것들이 헷갈릴까봐 우리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x-2를 라지 x로. 그럼 x가 2로 가까이 가잖아, 그지? 그럼 라지 x는 어디로 가? 0으로. 그렇죠. 0으로 바뀌는 거야. 이 개념을 이렇게 잡으면 돼. x 대신에 뭐 집어넣었다고? x 플러스. 그렇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다고 했지. 네. 이쪽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x가 0으로 가는 거죠. 되겠어? 네. x가 될 테고 이런 때문에 다 바꾼 거야. 그럼 여기는 x-2였잖아, 그치? 네. 여기 x가 될 테고 여기는 x 플러스 2가 되는 것이 이게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어? 자, 그럼 이걸 구하는 거잖아 우리가.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x분의 fx 수렴하니까 뭐 질문인 거지, 그지? 리미트 x 플러스 2 수렴하면 이렇게 뜯어내도 되겠지. 약간의 꼼수가 적용된 거죠. 그럼 얘는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네. 얘 값은 8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오케이? 그 네. 개념 잡는 거야. 자, 주어진 걸 이용해서 구하든가 아니면 구해야 할 것을 보고 주어진 것의 모양을 바꾸든가. 그럼 이쪽을 fx-2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러면 x 대신에 x-2 들어갔지? 네. 여기 x-2죠? 네. 그렇지. x가 2로 가게 되겠고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그럼 반대로 이걸 구해내면 되죠. 여기서 있지, 그치? x-2분의 2니까 요게 얼마가 돼? 또 8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걸 빨리빨리 적용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요, 뒤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얘기하고, 치환한다 첫 번째 나왔고, 네. 그다음 뭐 잘못된 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이요. 이제 순서를 바꿔놓고 뭐 뜯어놓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볼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읽어줘야 돼. 이렇게 바꿨다,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뜯어냈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걸 뭘로 본 거야? 이게 아직 안 배운 거지 지금.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한 거거든. 응? 이렇게 바꿨을 때 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알겠죠? 근데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안 풀어. 알겠죠? 조금씩 문제가 있는 거지. 뭔가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뭐 지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풀었던가.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안 풀어 여기서는. 알겠죠? 절대 그렇게 안 풀어. 그러니까 함수를 바꾸는 방향이 맞는 거야 오히려. 되겠죠? 가장 이 풀이가 길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설서로는 제일 좋아. 알겠죠? 기출 문제를 제대로 익히는 그리고 일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잘 받아. 여기도 제로분의 제로꼴이네, 그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각은 두 가지로 가져갈 건데 쌤이 아까 처음에 얘기해줬던 이 얘기 있지, 그지? 이건 쌤이 그냥 익숙해서 자꾸 이렇게 쓰는 건데 이런 시선은 그냥 이제 그다지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건 빼시고 어떻게 간다? x-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이쪽을 요런 것과 연계시켜 주는 거야, 그지? 그럼 보이지, 그지? 이게 뭐니까 fx 플러스 3에 fx 마이너스 3 이런 거 있죠, 저 문제집에. 저기 정수지 책에 난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있겠죠, 기출인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니까 이게 5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5를 여기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이거 질문했었지, 이런 거. 이게 오면 뒤집어지는가? 어때? 모른다고 연속일 때는 되는데 함수라고 돼 있거든. 함수라고 돼 있으면 모든 값에서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함수만 읽어내면 돼.
안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안 되는 경우, 그러면 함수가 이상할 때야. 함수가 이상할 때니까, 뭐 그때는 제껴두세요, 그냥. 알겠지? 얘가 얼마라고 보면 돼? 5분의 1이라고 보면 돼, 그죠? 그리고 fx는 2로 갈 때 3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 그죠? 그럼 정리하면 끝이지, 뭐지. 이게 되겠죠? 문제 없지? 네. 이런 거 정리할 때 어떻게 하는가. 또 잘 봐놓으라고. 그냥 내가 푸는 방식이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빠졌을 수도 있거든, 그지? 얘들이 두 가지로 풀었을 때 나는 한 가지로 풀고 치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그죠? 여기에서 쭉 가능하지.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원래 가야 되냐면, 요거를 분자 분모를 x-2로 나눠.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x-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거든. 이게 5라고 하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5분의 1이라고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되겠지?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니까 읽어주면 좋아.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어디까지 읽어봤니? 앞에 단 두 문제보다 멘탈로 좀 어떤 두 문제? 이거? 앞쪽에 그냥 보다가 제가 풀어보려고. 제일 앞쪽에? 제일 앞쪽 말고 이제 1절 들어가야 돼. 여기서부터. 그 앞쪽에 건 뒷단은 막 얘기하는 챕터 1 여기를 안 본 거 아니지, 그지? 이거 한 거 네가 공부한 거 요 부분이잖아, 그지? 앞에는 공부법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요것도 얘기를 할 거고. 일단 여기서 편향성이라는 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특히 무엇의 극한에 대해서. 뭔데? fx. 함수 값도 편향성,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극한 x가 좌우, 그치? x의 좌우극한을 따지죠. x가 좌우극한을 가질 때 y도 좌우극한을 가진다는 얘기야. y 값은 어때?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y 값은 fx는 2는 맞는데 실제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개념을 그냥 이렇게 적자.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면 2라고 적거든.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네. 그건 이렇게 적자.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우극한 살펴보면 1 플러스 fx 이렇게 되면 얘 값은 1이 맞아, 그지? 그런데 1보다 오른쪽에서는 1보다 작은 쪽이 오고 있으니까 알겠죠? 네. 적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적어야 돼. 근데 그냥 우리가 개념상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 합성함수거든. 합성함수니까 여기가 다시 x야. x는 무조건 좌우극한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값 자체가 다시 x축에 깔릴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좌우극한인지 우극한인지를 또 한 번 더 판단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삐져나오기 전까지는 최종값 계산돼서 나오고 나서야 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전에는 계속 달고 다녀. 알겠죠?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이해가 됐나? 네. 그래서 얘를 F1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틀린 거야.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린 거죠. 알겠지?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렇지. 알겠죠? 그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F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 어느 값에 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 x가 무한대로 갈 때 1은 맞아. 알겠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 이퀄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1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볼까? fx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 상황과 만약 얘를 1 플러스나 1 마이너스로 판단해보자. 실제로 1 마이너스인데 1 플러스 fx. 자, 이거는 간이 다르니 지금. 다르지. fx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1로 갔을 때는 어때? 값이? 1이 될 수 없죠. 수렴하는 거죠. 좌우극한이 다르니까. 근데 얘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렴이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만 물으면 얘는 수렴이야. 알겠죠? 이렇게 물으면 얘는 발산이 되어버린다고. 이해되겠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지 아니면 이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 x로 깔린다. 얘가 다시 1로 들어올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는 상태와 이렇게 적혀있는 상태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를 다시 판단을 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1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냥 1인지를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야. 어떻게 확인해? 넣어볼 거야.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1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1이지. 분자가 커 분모가 커? 모르죠. 모른다고? 아는데? 같은 무한대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잖아. 분자가 분모가 크죠.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 네. 같은 t야. 같은 t에 1 들어가면 똑같이 1 들어가는 거잖아. 무한대 들어가면 똑같이 무한대인 거죠. 다를 수가 없지. t랑 t 제곱 다르죠. t랑 이 t 다른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얘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1보다 작겠지. 그래서 얘는 f1 마이너스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다 요거 부호 잘 봐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조사를 할 거다. 개수가 바뀌었지. 아까는 개수가 똑같았는데. 그럼 어떻게 할래 이거? 똑같이 만들지 뭐. 이렇게 봐버리지 뭐. 이렇게. 이해돼? 그럼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거든. x 4x 마이너스 5 이렇게. 이게 분리가 돼. 4로. x분의 5로. 그치? 얘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지. 플러스. 그래서 4보다 크게. 오케이? 이렇게 이해를 해. f4 플러스니까 이렇게 된 거라. 이 3. 이렇게 된 거. 알겠죠? 아까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어쩌다 운 좋으면 맞추는 거고 아니면 틀리는 거야. 지금은 이 점에서 전부 다 불연속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값이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죠. 되겠나? 운 좋으면 그냥 그렇지. 좋겠네요. 그렇지. 운 좋으면 맞는 거죠. 적당히 이거 선택을 하고 뭐 아니면 또 적당히 숫자 끼워 맞춰질 때도 있는 거지 그냥. 전혀 다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배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누가 그렇게 배려를 해줘? 이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면서. 자, 이 안쪽이 조금이라도 다른 변수가 들어가 있다. 그냥 fx가 아닌 모든 상태를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f-x조차도 f2x, fx 플러스 모든 게 합성함수야, 그지? 그러니까 안쪽에 변수가 조작이 돼 있으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따진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되지? 그거야. 그 다음에 이거 유리함수잖아. 분수함수. 이거 분수함수요. 네가 다 까먹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수업 문제 몇 번 안 했는데. 자, 분수함수. 예를 들어서 2x-1분의 3x 플러스 2 뭐 이런 거. 얘를 그릴 거야. 이걸 극한을 이용해서 얘기할 거거든.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떤 상황을 가지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역과 지역. 요거 잡으세요. 알겠지? 나중에 아나운서 했다가 정치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쪽 목표? 생각은 해봤는데. 자, 좋지. 정치. 하겠나? 힘들어. 자,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 2분의 3. 알겠지? 네. 이걸 우리는 점근선이라 그래. 2분의 3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극한이. 무한대로. 아무리 커져도 2분의 3은 절대 될 수가 없어. 2분의 3이 되는 순간은 딱 이렇게 될 때거든. 얘보다 조금 작고 얘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놨으니까 2분의 3이 근처에 있는 것 뿐이죠. 오케이? 자, y는 2분의 3. 함수값은 2분의 3에 가까워져. 그런 다음에 그래프가 이 위쪽에 있는지 이 아래쪽에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 얘보다 약간 큰지 약간 작은지. 알겠죠? 그걸 어떻게 찾아낼래? 분모 분자 비교해서. 비교 어떻게 할래? 아까 했던 방식 기억나나? 무한대 넣어서. 넣으면 그냥 2분의 3이지. 네. 이렇게 분모가 똑같은 거를 분자에 만들어줘 그냥. 2x-1 이렇게 해놓고 2분의 3 곱해버리면 되죠. 개수 맞춰지면서. 그 다음에 뒤에는 조절해주면 돼. 얼마?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이 2분의 3이 돼. 그럼 이쪽은 얘가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의 양수지, 그지? 그렇지. 약간 크다는 얘기야. 약간 큰 거야, 약간. 알겠지? 그럼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얘는 커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여기에 가까이 가는.
알겠죠? 요거 잡아냈으면 돼. 됐니?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돼? x 아까 플러스 x 2x 마이너스 1분의 얼마 이렇게 했잖아요. 2분의 1이었나? 함수니까 약간 그렇지. 작겠네. 그렇지. 여기가 되는 거죠. 약간 빼게 될 테니까.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요. 2분의 1이 될 수가 없어. 알겠지? 여기에 점이 찍힐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y축과 점근선 평행한 점근선, x점근선이라고 그러고 얘가 x축과 평행한 y점근선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쌍곡선 형태로 그려진다가 되는 거야. 되겠니? 네. 그러니까 아까 t 플러스 1분의 뭐 t 마이너스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면 돼요. 이걸 또 그래프가 이거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뭐냐면 얘를 아까 분리시켜 봤잖아, 그지? 2x 마이너스 2분의 3에 네. 플러스 2분의 1인데 네. 이거 분리시키고 나면 2분의 3이죠. 2x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에서 생각을 할 거니까 우리가 얘 부호만 알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호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그걸 1학년 때 배웠다고. 자, 2분의 뭐냐면 이거 나눗셈의 과정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자, 3x 플러스 2를 2x 마이너스 1로 나눠보자고. 그럼 여기 얼마? 나눗셈을 할 줄 아는 거 맞지? 네. 그럼 얼마가 되고? 3x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2분의 1이 되죠. 얘가 얘야. 네. 이거랑 곱해서 이거 더하면 얘가 되지. 네. 나눗셈의 과정인 거야.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를래? 나머지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면? 3x 플러스 2를 2x 마이너스 1로 나머지야. 나머지만 궁금한 거거든? 네. 자, 요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 그럼 얘가 3x 플러스 2라는 거지. 나머지 얘만 궁금해. 그럼 이거 날려버리면 되죠. 네. x도 얼마 집어넣어버리면 돼? 2분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1분의 그지? 네. 그러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와.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가 돼? 2분의 3 플러스 2. 양수죠.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거 파악하면 돼.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네. 점근선은 얼마야? x점근선은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1이 돼요. 그죠? 네. y점근선이 1이 돼. 그지? 그럼 얘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고 싶다고. 어때? 거 작아.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요. 그니까 작을까? 작아요. 판단 근거. 마이너스 2니까. 그렇지. 마이너스니까 작다. 이렇게 판단하면 제일 빠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1보다 작은 값이 되고 f1 마이너스를 조사하게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f1 플러스를 조사하게 되고 이 되겠지.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파악하면 합성함수 끝까. 그 얘기를 또 한참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하고요. 그래프 유리함수 그리는 방법 등장을 하고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얘는 어때?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럼 플러스 무한대만 먼저 생각하면 돼. 그래프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 네. 이쪽의 형태만 확인하면 얘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지. 반대가 되니까. 자,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그치.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플러스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그렇지. 플러스. 4 플러스가 되는 거지. 네. 됐지? 네.